지금 나는 내가 1단계에 와 있구나. 나는 2단계에 와 있구나. 나는 3단계구나. 내가 인지를 하면요. 안녕하세요. 세비트입니다. 오늘은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는 부동산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단기간이라는 그 기준 또한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방향을 잡고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단계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부동산 공부할 때 그런 단계를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무작정 실행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당장 내가 빨리 자산을 늘려야 되니까 일단 무조건 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무더웠던 여름에 아이 2명을 데리고 부동산에 가서 물건을 계속 봤고요. 계속 그냥 계약을 해버렸어요. 잘못 계약을 해서 전세도 못 맞추고 이렇게 힘들었던 적도 있고요. 잘못 분양을 받아가지고 안 팔려서 오르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해서 고생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느꼈던 게 이 부동산이라는 건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막연했어요. 그럼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단계를 거치면서 예전보다는 부동산을 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말 경험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1단계. 제가 그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다 결심하고 가장 먼저 했던 1단계. 저는 부동산 책을 먼저 봤어요. 책. 근데 이 책을 볼 때도 사실 제가 그때 돈이 없었어요. 저는 월세에 살고 그래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책을 살 수가 없더라고요. 책값이 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도서관을 갔어요. 제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그때 저희 동네에 정말 도서관이 새로 생겼거든요. 여기가 정말 다 새 책인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도서관을 많이 가진 않아요. 저한테 오히려 그게 되게 기회였던 거죠. 제가 항상 여기를 가면 새 책들이 있고요. 얼마든지 제가 그 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가서 그 경제, 경영 코너로 갔어요. 거기 코너가 딱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재테크부터 부동산, 주식, 여러 가지 분야의 책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그냥 부동산이라고 적혀 있는 그 책들만 다 봤습니다. 거기 도서관에서 쭉 읽다가 이건 내가 정말 집에 가져가서 봐야지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지고요. 집에 가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서관에 갈 때는 정말 커다란 배낭 있잖아요. 배낭. 이걸 들고 왔어요. 보통 그 도서관에 가면 한 사람당 10권을 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4인 가족이면 이걸 40권을 빌릴 수 있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책도 많이 빌리고 저희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도 빌려가지고 항상 그 배낭에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언제 읽었냐면 새벽에 읽었어요. 새벽. 제가 이때부터 이제 새벽 4시 기상을 했거든요. 이 새벽 시간에 사실 그때는 제가 정해진 루틴이 없었어요. 이제 처음 새벽 기상하고 했던 사람이니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무작정 부동산 책만 읽었어요. 이것만. 내가 이 부동산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길래 사람들이 이걸 해가지고 돈을 벌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얘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럼 공부를 하면 어떤 걸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그런 거 저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책만 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책을 파시잖아요. 계속 보잖아요. 알게 돼요. 어느 순간 딱 잡히는 그 어떤 방향성이 잡히는 거예요. 이 부동산은 우리가 볼 때 매매 지수라는 것을 보고 미분양을 보고 공급 물량을 보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이게 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이 숲을 봐야 되는구나. 이 숲이라는 건 그 지역이에요. 이게 항상 큰 걸 보고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그것만 알게 된 것만 해도 저에게 큰 깨달음인 거예요. 더 이상 답답하지 않았고요. 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정말 저에게 도움이 됐던 책은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그때 기준은 확실히 이 책에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들은 그냥 본인의 경험만 적은 것도 있고요. 그냥 너무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는지 그 방법론이 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 이 방법론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책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책을 한 번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책상 옆에 뒀어요. 책상 옆에 두고 그냥 계속 반복해서 봤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띠지를 붙이거나 접어가지고 놔뒀어요. 다음에 또 봐야지. 그리고 다음에 또 보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다음에 또 봐야지. 이렇게 저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일단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부 방법은 영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유튜브였어요. 근데 정말 저는 제가 행운이라 생각하는 게 제가 딱 공부를 하겠다 마음먹었을 때부터 유튜브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유튜브를 안 좋아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유튜브를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봤어요. 보면 뭐 게임 영상이나 아이들 장난감 영상 이런 거 보잖아요. 왜 이런 거 보지? 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이게 되게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궁금한 거예요. 혹시나 이 유튜브에 내가 궁금해하는 그 부동산에 대한 채널이 있을까? 어느 날 그게 너무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제 생각보다 많은 채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냥 그 채널을 하나씩 그냥 봤어요.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 왠지 신뢰가 가는데 이런 채널이 있는 거예요. 제 기준은 어땠냐면요. 내가 채널을 찾을 때 이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어야 된다는 딱 기준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은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확실히 지금 성과가 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게 저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채널을 몇 개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채널만 봤던 것 같아요. 그 채널의 영상들을 보는데 현재 뭐 계속 업로드되는 영상뿐만 아니라 그냥 과거의 영상부터 계속 봤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했던 게요. 제가 그 채널을 찾을 때요.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는지까지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 책도 당연히 제가 읽어봤겠죠. 근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사람의 영상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 책으로 텍스트로 보는 거하고 영상으로 보는 걸 비교해봤을 때 영상으로 보면 확실히 이게 이해도가 더 높아져요. 왜냐하면 그 직접 지도도 보여주고요. 매물도 이런 뭐 네이버 부동산 같은 플랫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확실히 그냥 글로 읽었을 때보다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진짜 계속 반복해서 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진짜 돈을 받고 제공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건데 이게 무료라고? 이거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항상 그 감사함의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진짜 신기했던 일이 그 사람과 제가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알아주고 저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정말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공짜로 정말 유튜브로 공부도 하면서 좋은 분들과 연결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저에게 되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일단 유튜브로 무료로 공부를 했습니다. 3단계는 뭐냐면 강의를 듣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유튜브가 좋긴 한데요.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 보통 저희가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을 했을 때 다 그 주제별로 다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나는 이거 말고 다른 게 궁금한데 그런 영상을 찾기도 힘들고 이게 쭉 그 기초부터 심화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되게 흩어져 있다. 되게 산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 이 지식들을 연결하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이 강의를 듣게 된 거죠. 유료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실패한 투자였지만 실행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 영상을 되게 많이 봤죠. 그리고 저는 수시로 임장을 다녔어요. 전국 임장을 다녔잖아요. 이게 제가 쌓여 있잖아요. 다만 저에게 부족했던 것은 이 지식이 되게 산발적이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강의를 들으니까요. 모든 것들이요. 이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이 시너지가 발생하면서 흩어져 있던 이 모든 지식이 또 연결이 되면서 제가 급성장을 하게 돼요. 제 지식이 급성장. 제가 정말 그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누군가에게 뭔가 알려준다 했을 때 되게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강의를 딱 들으면서 아, 내가 되게 급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되게 도움이 되었어요. 근데 강의를 들을 때도 사실 저는 근데 한 군데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만약에 내가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기준이 달라요. 그 사람마다 이걸 분석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보인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휘둘릴 수 있어요. 이 말이 맞는가, 저 말이 맞는가. 그것도 나에게 맞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잘 찾아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단계. 사실 이 4단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강의까지 들었잖아요. 그 사실 강의까지 이제 들었다고 하면 아까 제가 급성장을 했다 했잖아요. 충분히 저는 실행까지 가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머뭇거려. 가장 크게 머뭇거린 이유가 머릿속으로는 알겠대요. 그 원리를 알겠대요. 이걸 알겠는데 이게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된대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에 실행 경험이 있던 사람이니까 그냥 강의만 들어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정말 초보인 분들은 그 실행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원리는 있는데 적용이 안 돼요. 이런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실행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근데 가장 좋았던 방법이 그 과제를 주는 그런 스터디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이걸 계속 운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매주 그냥 과제를 드려요. 다른 거 뭐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할 수 있게 과제를 드리거든요. 이분들은 그걸 계속 해야 돼요. 해 나가고 마지막에 이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투자처를 찾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원픽은 어디일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처를 찾고 이유까지 다 찾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그 과정을 쭉 하잖아요. 이 실행하는 실행률이 정말 커져요. 그 이유는 내가 이 과제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아무리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혼자 해보는 이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면서 내 기준이 명확해지거든요. 기준이 생기죠. 나 왜 이렇게 생각하지? 이 많은 선택지 중에서 왜 나는 이걸 살려고 하지? 그 기준이 명확해져요. 그럼 결국에는 실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이런 스터디가 없다 했을 때는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주변에 뭐 부동산 관심 있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했을 때는 내가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흐름부터 보고 입지 보고 아파트 분석까지 한번 해보자. 우리가 뭐 지역을 나눠가지고 뭐 이번에는 이 지역을 하고 다음에는 이 지역을 하고 해보자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저는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말 그 마지막 4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실행까지 감에 있어서 힘들지가 않아요. 거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단계가 사실 그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은 정말 이 단계까지 오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뭐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2년이 지나도 안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정말 다 달라요. 중요한 건 내가 이 단계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빠지진 않아요. 다른 곳으로 빠져가지고 정말 힘들거나 투자를 포기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나는 내가 1단계에 와 있구나. 나는 2단계에 와 있구나. 나는 3단계구나. 내가 인지를 하면요. 내가 다음에 내가 저 단계로 가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방향성이 잡힙니다. 그 방향성이 잡히면 제가 그런 쓸데없는 시간을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단기간에 정말 급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뭐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다 경험을 했던 내용이라서 저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소치님들에게 좀 하나씩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정리해드리면 1단계는 책을 읽는 거고요. 2단계는 유튜브로 무료로 공부를 하고 3단계는 그것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내가 스스로 과제를 딱 정해가지고 지역들을 분석하고 결국 나만의 원픽을 정해가지고 실행까지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부동산 공부하시는 소치님들께서는 이 단계별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속는잼 치고 저처럼 이 단계별로 해보시면 분명히
단기간에 정말 급성장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집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